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중소형주 함께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국가대표 AI 정예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카카오랑 KT가 탈락하면서 좀 의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선정된 5개 기업들 향후 계획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오후 2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이 5개로 압축이 됐었고 유명 대기업인 카카오와 KT가 탈락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의외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LGAI 연구원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은 이제 텍스트, 음성,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공통의 기초지능을 확보해서 전국민 AI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솔라 WBL을 기반으로 3년간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해서 1,000만 명을 달성하고 법률 제조 국방으로 서비스를 확산하겠다. 그리고 SK텔레콤은 포스트 트랜스포머 AI 모델을 만들어서 범용 AI 에이전트, 전문 지식 특화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또한 제조 자동차, 게임, 로봇 같은 영역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NCAI 컨소시엄은 이제 대규모 언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제조, 유통, 로봇 콘텐츠 쪽으로도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LG AI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범용성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풀스택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사실 이쪽에 제가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냥 다 좋게 잘 만들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정부는 9월부터 100억 원 규모의 데이터를 공동 구매하고 가공해서 각 팀에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자체 AI 모델 개발에 특화된 데이터 세트를 구축을 하고 가공할 수 있도록 팀별 28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있고요. 200억 원 규모의 고품질 방송 영상, 학습용 데이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5개 팀에서 뭐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LG 쪽은 그래도 예상이 됐는데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스테이지는 유일하게 선택이 된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그리고 NCAI는 이쪽으로 게임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독자적인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NC소프트가 그래도 긍정적인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부 심의조정 단계를 거쳐서 5개 정예팀의 사업 범위와 지원 내역을 확정을 할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점점 이제 6개월 정도마다 한 개 회사씩 이제 탈락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2월 말 1차 단계 평가를 거쳐서 한 개 팀을 탈락시키고 4개 팀으로 압축을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선택된 5개의 정예팀은 KAI 모델 그리고 KAI 기업으로 불릴 수 있는 그리고 쓸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얻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선정된 5개 기업들과 관련해서 현황과 함께 목표를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선정 여부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렸던 것 같아요. 종목별로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워낙 컨소시엄 이름 자체에 대기업들은 다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대적인 중소형주들의 어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탈락한 데가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컨소시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었던 솔트룩스는 12% 하락을 했고 크라우드웍스는 16%, 코난테크놀로지는 23%로 생각보다 꽤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업스테이지 이제 선정이 된 업스테이지에서는 뷰노가 8.3% 올랐고요. 컴퍼니 K 4.4%, NHN 8.5%,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2에서 3%대 올랐고 미디어젠도 6%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단순 모멘텀에 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몇 년 뒤에 다 되면 2천억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하는데 솔직히 이제 뭐 네이버나 뭐 NC소프트나 LG나 이런 데에서의 2천억 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그 회사에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은 돈이잖아요. 워낙 대기업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중소형주하고의 이런 시너지를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은 하락한 종목은 10에서 20%대 하락을 했는데 오른 종목은 10% 이상 오른 종목이 일중 고가에는 있었는데 종가로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떠오르는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지원 금액 자체가 시총 대비 작아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냥 KAI로 선정됐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걸까요? 어제 그 배경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번 프로젝트는 모두 AI 출발점이 될 거고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정부가 어떤 AI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 이 회사들은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뭔가 해외 쪽으로 향후에 진출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 회사들은 해외로의 발판을 정부와 함께 나간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소형주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여력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토픽 종목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좀 잡아봤는데 앞서 얘기해드린 뷰노, 컴퍼니 K, NHN,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6,00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제일 낮은데 이런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딱 하나가 있어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 종목은 이제 미디어젠이라는 기업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력이 있으니까 NCAI한테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차량용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 매년 현대차 쪽으로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5년에 걸쳐서 자체적인 SLLM인 생성형 AI 엔진 미라지의 개발을 성공을 했고 이미 지금 공공 분야에서도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관련 피어 그룹이라고 하면은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같은 기업들이 올해 주가가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올랐는데 미디어젠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엔진이 있음에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NCAI에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는 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젠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뷰티 업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을 보면 56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출액 성장을 이끈 건 단연 K뷰티다. K뷰티가 1등 공신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수치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제 K뷰티 선전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그런 덕분에 중소기업의 수출도 올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 이제 어제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적을 견인했고 미국 그리고 폴란드 같은 주요국 수요가 고르게 늘면서 수출국 다변화도 본격화된 그런 상황인데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은 전년 동기 이제 3% 증가긴 하지만 2023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계속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 수도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밀어 당겨주고 이제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따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형성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 관계자는 이제 패션과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망품목도 성장시켜 나갈 거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숫자가 나온 거에는 K뷰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번 다뤘었던 이제 해외 쪽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드라마라던가 K-팝이나 이런 쪽이 많이 긍정적으로 적용이 된 게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숫자로 계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 K가 뷰튼 섹터, 뷰티라든지 패션, 푸드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해 보고요. 화장품주 실적도 함께 엮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3사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좀 희비가 갈린 모습인데 이렇게 희비가 갈린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사가 기존에 있었던 대기업들보다 그 아랫단에 있던 종목들이 더 수익성 좋고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PR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상장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달바글로벌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다크호스들의 약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기존의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상대적으로 몸집이 컸던 대기업들은 그 속도나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품 투자한다 할 때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대한 것보다는 그 외의 종목들에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이 결국은 지금의 성장에 상대적인 제한이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찌 되었든 이런 화장품 3사의 실적들을 보면은 아모레퍼시픽만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나머지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흐름이 좀 부진한데 이제 숫자는 뭐 왼쪽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의 집중 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시도해서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게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이 회사의 퍼포먼스가 좀 더 잘 나온 게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3사들의 실적의 해석을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서 다크호스의 약진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뷰티 중소형주 중에 이충원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요즘 주식 시장이 시가총액이 높다고 더 못 가는 거 아니고 시가총액이 낮다고 더 잘 가는 건 아닌 그런 상황에서 기준을 아까 마찬가지로 좀 세워봤는데 화장품 브랜드주들의 평균 PER은 과거에는 10배 수준이었다가 해외 수출에 대한 이런 멀티플 확장으로 15배에서 20배 정도로 많이 확장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중소형주들을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앤드 PER 15배 미만인 기업을 좀 필터링을 해봤는데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 PER이 8.9배에 시가총액은 2,700억 원인 회사인데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인플루언서 통해서 지금 해외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타겟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종목이 있고 두 번째는 미샤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에이블 CNC라는 기업이 있는데 PER이 올해 예상 11배에 시가총액은 2,500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미샤를 필두로 해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PER이 13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이 2,600억 원 정도 되는 클리오라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 뭐 쿠션이나 베이스 메이크업의 강점이 있고 지금 일본 큐텐이나 미국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 마켓포커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